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떠들썩한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모 씨는 여기에서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했는데 여전히 출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드러날 수 있을지 아무튼 미스테리인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첫 사건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체 은닉 미수 혐의 이거는 인정을 했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성모 씨, 그 40대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인데요. 예. 즉 그 3세 그 여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이 성모 씨가 이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를테면 박스와 관련된 물품을 준비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옮기지 못했다. 네. 그러면 시신 유기에 대해서 착수는 있었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 그 20대 김모 씨로 알려진 자에게 사실은 문자로 내가 치울게 이렇게 보낸 이런 그 구체적인 정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했지만 지금 가장 그 세간의 관심인 이른바 그 약취 유인이죠. 즉 아기 바꿔치기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 검찰에서는 산부인과의 그 신생아실로부터 이 아이를 바깥으로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는 적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방법 불상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입장인 탓에 아마 성모 씨는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왜 저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까지 좀 추론을 해주신 건데 아무튼 미스테리입니다. 뭐 오늘도 그러니까 이 어떤 주장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재판에서도 나는 뭐 출산한 적이 없다. 역시 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보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체 은닉,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그러니까 이 약취유인이 성립하는 이유가 만약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꿔진 아이가 지금 원래 있어야 할 부모 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취 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산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제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혐의 자체가 부인된다. 그러니까는 본인은 바꿔치기를 출산을 해서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 변호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이것이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증거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그러면 이 향후에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증거를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친모로 원래 알려져 있었던 이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증인에 대해서 뭐 이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사용했던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성 씨와 김 씨. 이 사람들이 이 핸드폰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좀 거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와 별도로 뭐 관련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인지를 파악을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향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지까지 좀 알아봤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아무튼 이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이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생각은 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렵게 추론해 보지 않아도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만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과연 쉽겠느냐?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웅혁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행방을 발견하는 것이 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미성년자가 약취유인 된 것인지 예.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끔찍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 그러면 이것은 또 살인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실종이 된 것인지 예. 아니면 불법으로 입양이 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죄의 종류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이 바꿔치기의 시점과 장소를 더 명확하게 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병원으로 보고 있지만 또 일부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면 예. 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남편의 집이었다. 예. 왜냐하면 귀의 모습 자체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런 보도도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장소와 시점과 관련된 혹시 목격자라든가 또는 주변에서의 CCTV라든가 예.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되는 단초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성모 씨 자체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DNA요? 자신이 출산했다고 하는 사실을. 네네네. 그러면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수사의 시작이 된다. 예. 즉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전에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이성 관계가 과연 누가 가장 용이하고 역할을 했는지 예. 친부에 대한 발견, 즉 DNA를 다시 또 대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계속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예. 이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말을 계속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을 나름대로 바꾸는 소위 말해서 자백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목전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증거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들으면 들을 때마다 좀 이 미스테리는 언제 이게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동시에 드는데 이용혁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사 결과를 들이밀어도 지금 이 성모 씨는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런 완벽하게 유사한 사례를 보신 적은 없었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과학적인 증거를 처음부터 부인하는 피의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또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별로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예. 설령 그것이 아주 우수한 과학적 증거라고 하도 예. 그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이죠. 예. 따라서 지금 DNA 같은 경우는 사실 오차율이 0.00001% 10의 24승분의 예. 10조의 24승분의 1이라고 하는 오차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예. 사실은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따라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또 혹시 아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예. 이 성모 씨가 예. 굳이 내가 자백을 해서 나의 형량을 가중시킬 그와 같은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혹시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예. 전략적으로도 부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혹시 판단할 것은 아닌가 이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꼭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네, 분명 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예. 그것은 결국 그것을 알 수 있는 조력자, 예. 공모자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것은 동시에 갑자기 수사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도 되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함으로써 예. 이를테면 제보를 받는 것도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이용혁 교수 말씀하실 때 복잡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국가수나 대검이나 여러 차례 이제 DNA 검사 결과 이제 동일하다 이제 이런 판단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성모 씨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용혁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앞두고 변호인이 돌연 사임을 했다고 그래서요, 변호사님. 이건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우선 배경은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예.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를 해보려고 했다가 부담이 돼서 사임하게 됐다. 지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이제 조금 추측이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예. 부분은 조금 그렇게 될 것 돌연 같습니다. 이제 너무 가까운 시일에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재판 앞두고.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지금 현재 배당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가 사설 변호인이 예, 예. 이제 사임을 했는데 사설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배당된 국선 변호인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국선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런 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뭐 증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이번 첫 공판 전에 변호인이 변경된 것이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는 예.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 길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출산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출산을 했고 미성년자 아이를 바꿔치기 했느냐. 그래서 그 바꿔치기 한 아이가 그럼 약취가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검찰에서 그럼 넘어야 될 산이 출산했다는 사실도 입증을 해야겠지만 예. 바꿔치기를 한 장본인이 누구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예. 그 부분까지 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객관적인 사실로 아직까지 증명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것을 또 실제 증명을 해야 되는지 참 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